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9월의 셋째 주죠.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운이 좋았던 얘기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토요일이었었죠. 오경주 노이카가 외곽으로 사행을 하면서 천혜강자가 착순이 변경이 됐어요. 제가 17년을 넘게 예상가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운? 아마 정상적으로 뛰었으면은 못 이겼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쌍승식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건 그렇고. 저도 가끔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진짜 여태까지 막권 한번 잘못 그린 적이 없죠. 남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막권 잘못 그려서 뭐 구도 가끔 맞히고 그런다는데 그런 실수도 안 합니다. 근데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좀 착순이 변경이 돼서 그랬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는 여러분들 그냥 소위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만약에 지난주 흐름을 제가 계속해서 감각을 잃지 않았다면 뭐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또 이게 바뀌어버린다면, 그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면 거의 쪽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만약에 10번이라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주가 그런 편성들만 지금 많이 짜여져 있어요.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마 가끔 보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이 좀 헷갈려요.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확실하게 해두면 좋죠. 근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상대를 좀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냥 어떤 집중적으로 다른 그 말들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는 거의 제가 거의 뭐랄까요, 좀 아주 비인기마 쪽의 말들을 좀 많이 지금 조기가 좋아서 좀 걸러낸 게 있기 때문에 입상만 해주면 대박인데, 그렇게 하나씩 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른 이슈는 없고, 그 다음에 어제 아침인가요? 그저께? 수요일 새벽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랄까요,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주로가 말라서 그 새벽인데도 저는 연기인 줄 알았어요. 아주 먼지가 너무 뽀얗게 나가지고 조교를 하는 중에 이 물차가 물을 뿌리는 그런,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물을 새벽에 조교를 시작하기 전에 뿌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마 이렇게 건조해지면서 아마 그런 요청이 있었겠죠. 너무 먼지가 나니까 물을 좀 뿌려달라. 그래도 새벽 한 6시 좀 넘어서 6시 반? 그때쯤 돼서 좀 물을 뿌리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로가 좀 무거울 것이다. 기록은 빠르지만 최근에 모래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기록은 빠르지만 건조한 상태라면, 다져지지 않은 상태라면 말들의 걸음을 봐라. 라스트에서 앞에 가는 말이 무뎌지고 뒤에 있는 말들이 올라오면 이건 주로가 무거운 거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인 기록을 보시면 안 돼요. 기록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모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난주, 그러니까 경마하기 전에 13, 14일인가요? 아마 내주로 외주로의
안쪽에다만 내주로 외주로 안쪽에다만 모래를 이렇게 좀 보충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선행마들에게 조금 불리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건조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좀 지난주에 이어서 감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얘기 좀 안 돼. 그쪽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어쩌녁인지 하여튼가 새벽인지 물을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척척해요. 아주 뭐랄까요, 모래가 마른 모래가 아니라 물기를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각 3개씩 6개입니다. 6경주를 지금 제가 준비를 했고요. 특히 토요일은 6경주, 8경주, 12경주인데요. 아마 이 12경주가, 토요일 12경주가 이번 주에는 마지막이 없네요. 토요일 12경주가 입상만 해준다면 거의 뭐 고배당에 가깝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12경주가 뭐냐면, 네, 맞아요. 종합지 빼판이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 8경주, 12경주, 6경주, 8경주, 12경주.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국내산 육군 1300m입니다. 자, 스페이스타 4번 머제스틱. 두 마피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직전에 여러분들 스페이스타가 인기 6위권이었었어요. 적중시켰죠. 27.4배짜리인데 그때 이제 젤루 일준이 여기서 못 오면 안 된다. 근데 상대가 너무 없다. 딜을 못 고르겠다. 지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이 스페이스타를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시장 꼭 상태 보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 지난번 뛴 만큼만 뛰면 돼요. 머제스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머제스틱이 뛴 날을 보면 얘가 14초인데 간신히 왔어요. 거의 후위권에서 김옥성 기수가 거의 뭐 진이기다시피 왔어요. 근데 이 경주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선행마가 있는 경주도 아니고, 뭐 가드 플러스가 있는데 얘는 지금 파행기 그게 좀 심하고 또 이 안으로 기대려는 치우치려는 그런 습성이 많이 좀 이번 주 내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스위트 캐스퍼요? 아닌 것 같고, 러닝 탱크도 그렇고. 딱 하나 러닝 탱크가 지금 조교를 잘해갖고 나왔는데 이 혈통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러닝 스태그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형제들을 보면 거의 바닥권이에요. 거의 뭐 입사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머제스틱이라는 마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살짜리고요. 조교 때도 보면 좀 그 단점이 뭐냐면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가 너무 좁아요. 그럼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크죠. 이런 말들은 지구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지구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상대가 못 뛰어서 온 거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골라낼 수 없다. 플라이 챔프요. 뭐 얘가 지금 뭐 선행 나서면 좀 그런데 이 메리트가 없어요. 얘도 인기마요. 그죠? 예, 이 플라이 챔프도 거의 뭐 다 잡았는데 이 마필도 믿으시면 안 돼요. 등치는 크지만 4살짜리고요. 어깨를 전혀 못 써요. 아주 주폭이 좁아요. 이런 마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로가 무거웠을 때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가 불리해요. 모래를 보충했다면 그걸 좀 모래 보충한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플라이 챔프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마필 결국 인기말을 인정하고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농본 선택, 뭐 리비 활동이라고 제가 좀 기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그런 그 발음이라든가 몸놀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딱딱하다 보니까 이 덩치에 비해서 지금 능력이 안 나오는구나. 5전을 뛰면서 지금 3착 한번 딱 온 게 최고죠. 그리고 다 순위권 바깥으로 밀렸던 마필입니다. 단지 얘가 이제 오늘 선행을 나선다는 건데 아까 처음에도 그 모래보충 그거 그다음에 베블드링 그렇고요. 카튼 프리스도 11주 만에 나왔고 이쿠야스 기수가 좀 정말 그 야무지다, 좀 노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그 조교자들이 훈련자들이 보면 이 채찍 그 가끔 조교 때 채찍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다 보면은 이 고삐를 덜렁덜렁하게, 그러니까 즉 다시 재갈을 물려놓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떼야 돼. 그럼 재갈을 풀어놓고 때리면 때리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쿠야스 기수는 딱 재갈을 물려놓고 아주 단단하게 물려놓고 때립니다. 그렇다면 카튼 프리스가 그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뭐 얘도 뭔지 지금 뭐 선행을 나서려고 좀 기를 쓸 텐데 얘가 뛴 걸음을 보면 사실 뒷심이 없는 마필이에요. 체형도 얇고요. 근데 아무튼 이쿠야스 기수가 그런 다부진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이 뭐 카튼 프리스를 조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좋은 인연입니다. 이게 마지막 활용 타임 보십시오. 14초 4, 13초 6, 14초 1000m에서 얘는 왜냐면 여기 질병은 안 나왔네요. 근데 이 좋은 인연이라는 말이 자꾸 뒷다리가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말은 뒷다리로 뛰는 거거든요. 뒷다리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부자연스럽거나 경직되거나 좀 마비처럼 뻣뻣하거나 이런 말들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라스트에서 힘을 못 써요. 초반에는 어떻게 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뻣뻣하게 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뛰면서 데미지를 여파가 오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지는 이유고요. 딱 하나 조교 잘하는 마필이 이제 퍼펙트들입니다. 근데 이 12조라는 마방이 좀 흉 좀 볼게요. 좀 제가 자꾸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내내 숙보를 지금 4번인가를 했어요. 4번인가를 했는데 한 번도 바깥으로 나와서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로 보시면 2개죠. 내주로 외주로가 있는데 내주로 안쪽 펜스에다 대놓고 두들겨 패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어떤 문세영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보면 주로 가운데서 뛰어요. 채찍질 합니다. 만약에 말이 똑바로 못 가면 그걸 잡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펜스에다 대놓고 때리기 때문에 안으로 기대는 말이거든요. 그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얘가. 똑바로 뛰죠. 근데 만약에 실전에서 그렇게 똑같이 탈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안쪽에 비켜달라 그러면 비켜주나요? 누가 비켜줍니까? 비켜주면 자기가 손해인데. 결코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뭐 야 비켜 그러면 뭐 선배가 비켜 그러면 뭐 후배가 비킨다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을까요? 자, 박우런 기수 뭐 여기 뭐 여러분들 마사에 가면 다 아는 얘기니까 하는 건데요. 몇 주 전에 임경 기수가 박우런 기수를 진로를 막았어요. 박우런 기수가 뒤에 있던 견숙 기수가 떨어졌어요. 낙마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아마 임경 기수를 좀 가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정위원회라고 그러죠. 재정위원회 한 달 정지 먹었어요. 면허 정지 먹었습니다. 임경 기수가 당연히 후배죠. 박우른 기수가 선배고. 예전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해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임경 기수가 왜 맡고 있겠냐고요. 지금은 만약에 제가 그 후배 입장이라면 저도 결코 그렇게 맡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절이라면. 예전에 같으면은 어쩔 수 없었지만. 자,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 퍼펙트들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말을 갖다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거기다 대놓고 때린다는 거는 그럼 제가 뭘 알겠냐고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지상거탑도 아주 갱기는 좋더라고요. 활기. 활기는 상당히 좋고 금요일 아침에 발주 연습하는데 많이
뛰려고 해요. 뛰려고 하는데 고개가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 주행심사 잘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갱기가 있고 말이 스스로 뛰려고 하기 때문에 좀 주행심사를 좀 들춰봤습니다. 들춰봤는데 초반에 좀 늦어가지고 말이 물고 나오더라고요. 한 4코너까지 물고 나오는데 직선에서 350m 구간을 김동철 기수가 왼쪽 채찍을 대가지고 전력 질주를 했어요. 근데 더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다른 어떤 예상가들이 그런 걸 보면 저렇게 뛰어? 저렇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뭐냐면 앞다리가 빨리 땅에 짚어야 되는데 얘는 빨리 땅에 그냥 떠 있는 시간이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앞으로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김옥성 기수가 지금 그때는 김동철 기수가 조교를 했고 아니 주행심사를 했고 오늘은 김옥성 기수가 마지막에 점검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인데 주행심사를 봐가지고는 이 마피를 그렇게 세게 봐야 될 마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주도 뭐 말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할 게 없는 경주입니다. 위험한 여러분들 이 경주 적중시키면 그야말로 그냥 진짜 돌 던져서 깨구리 맞은 겁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 뭐 괜찮을 겁니다. 제가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김병철 예상가가 오더니 이 상간마마를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더라고요. 장거리용이 아니겠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마체를 보면 글쎄요, 뭐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일단 얘가 갖고 있는 체형이나 이런 그 몸놀림을 보면 일단 그렇게 장거리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뛸 수 있겠지만 코나 4개를 쉽게 그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이 상간마마가 문세영 기수가 하룬가 타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월요일날 한번 이제 스포를 했고 마지막에 목요일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은 이제 그 조교 승인자가 했는데 너무 안으로 기대요. 그러니까 월요일날도 문세영 기수는 그걸 잡았기 때문에 보이긴 했지만 기대는 게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날 그 아주 급격하게 기대는 걸 보면 아직 힘이 덜 차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상간마마가 인기 3위권이네요. 3위권 정도 되는데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신봉불패는 이 마필은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는데 이 경주에서 선행 가면은 뒤에 말들이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단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다음에 승군에서 이런 단점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이 야전대장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발주 요동인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던 그런 마필인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일 겁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 발주를 3번인가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000m에서부터 직선까지 꼬린까지 하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근데 빠르게는 안 했어요. 스타트부터 한 4코너까지 빠르게 왔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내리 1000m를 실전처럼 뛴다면 그게 실전에 가서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근데 아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는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 단점은 또 이말도 지금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은데 좀 머리가 자세가 좀 낮아요. 근데 이 단거리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핑크스타인데 좀 마체가 얇아요. 계속해서 다 좋습니다. 뭐 리듬감이라든가 발 쓰는 거나 다 좋은데 조금 마체가 얇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스피드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얇아서 그런지 아주 시원한 그런 맛은 없어요.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신봉불패를 인정하고 이제 야전대장군이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야전대장군이 인기 2위권입니다. 그다음에가 상간마마이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가 없어요. 다음 뭐 다른 경주는 뭐 다른 말들은 좀 그렇죠. 다. 그래서 이경주도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경주인데 지난번 아까 그죠 뭐 천혜강자 로이카 그때 제가 쌍복승식 단방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요. 단방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경주도 역시 뭐 상간마마를 그런 단점 때문에 말씀드린 단점 때문에 뺄 수 있다면 2배에서 3배 이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죠.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배당이 나와준다면 아마 이제 문세영 기수가 많이 뺏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상간마마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물론 입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단점이 있는 말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단점이 있으면 결코 여러분들 섣불리 베팅을 하셔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두 방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손해보는 배팅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삼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000m고요. 이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제가 녹화하는 금요일 날 거의 뭐 절정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본장에서 거의 뭐 진짜 식은땀을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해서 바켓으로 한 2바켓을 흘렸을 겁니다. 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월요일 날 병원을 아침에 조교 끝나고 병원을 갔다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5일이 지났는데도 끝물이에요. 지금 좀 목소리가 좀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다시 한번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조교를 보면서 이제 같이 조교보는 주위 사람들이 이 진명신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1000m야? 정말 여러분들이 490kg짜리 이 마체를 갖고 있는데 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죠. 하마. 동체는 상당히 커요.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아요. 오래 못 가요. 7월 27일 날 13초 1을 뛰었는데 무슨 소리냐. 포화 18% 조에선 제가 뛰어도 그만큼 나와요. 8주 만에 나오고요. 얘 조교 때 보면요. 월요일인가요? 뭔 10마라 한번 같이 동반 스포를 하는데 이 200m 골인전 200m를 남겨두고 거의 리듬감이 없어요. 어깨를 뻗지 못하니까 리듬감이 없어서 거의 쓰다시피 해요. 근데 이 경주에서 얘가 선행을 나서면 뒤에서 또 따라잡을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내심 욕심은 정말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10m만 더 길었어도 1010m만 뛰었어도 빼고 싶은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말인데 1000m 자, 구스카야토 나머지 마필들은 다 그렇잖아요. 여기 다른 마필 들어오면 입상 못해요. 적중 못 시켜요. 지금 진명신화가 11군데 구스카우트가 3군데 그러니까 3군데 구스카우트를 잡은 데는 문세영 기수고 진명신화를 그런 단점이 있더라. 이런 예상지들은 아마 그렇게 좀 예상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세상반사 지난번에 1000m 진짜 부진마들 틈에서도 뭐 꾸역꾸역 뛰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약했다라는 것. 제블린 라인 그렇고 불의 전차 역시 선행 나서야 되는데 진명신화 때문에 그렇고 없어요. 중마필 역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8주 만에 나오니까 체중을 보자고요. 일단 체중 봐가지고 일단 조교 강도가 세니까 많이 좀 뺐을 겁니다. 뭐 지금 아직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겨울처럼 그렇게 체중이 확 불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체중 체크를 좀 미리 체중 체크를 해서 좀 불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경주로 하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1100m고요. 아까 이제 지상거탑이요. 같이 이제 올가닉 파머시랑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지상거탑은 아까 이제 김옥성 기수를 말씀을 드렸죠. 이 올가닉 파머시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지상거탑이죠. 지상거탑을 위한 그 병합 조교인데 동반습 이제 그 병합 강하게는 안 했어요. 강하게는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지상거탑과 올가닉 파머시가 같이 그 발주 연습으로 1400m 지점에서 발주 연습을 하는데 보니까 역시 이 올가닉 파머시가 한참 늦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30-40m 이상을 이 지상거탑하고 차이가 스타트 골을 해가지고 게이트 문이 열려서 그런 차이를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상 같은 경우는 초반은 그렇게 빠를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올가닉 파머시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초반은 느리지만 얘는 뒷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1100m인데 이 단출한 편성이라 그러죠. 7마리 뛸 때는 취입마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취입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선행마가 정말 능력 있는 선행마가 있으면 그건 취입이 안 되죠. 근데 이 경주는 여러분들 수베니어가 딱 선행을 나서면 나머지 선행마들은 다 죽이시면 돼요. 메비우스, 바론지, 세이버 플라워, 크레이건. 딱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올가닉 파머시인데 하나 복병이 스프릿 파워십니다. 근데 얘는 사실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경주도 수베니어와 올가닉 파머시 두 마필로 거의 뭐 끝날 확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특히 이제 수베니어가 지난번에 선행을 나섰는데 얘가 데뷔전 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뛰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그런 지세를 갖고는 발심을 갖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주에 선행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도 약했었고 1300m를 그냥 한 바퀴 잡아 도는데 자 이번에는 좀 말이 제가 만약에 그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그 다음번 나올 때 그걸 기억했다가 내가 뭘 잘못 봤는지 다시 보게 되죠. 근데 잘못 봤습니다 제가. 말이 이렇게 좀 조금 약간 뻣뻣한 감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들이 좀 한두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근성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럼 뭐 이 정도 1100m에서 그런 근성이면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여기서 선행을 실패한다? 메비우스가 있고 선행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메비우스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뒤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자, 오경주였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200m.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좀 공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경주인데 7번 자이언트 홀더입니다. 자이언트 홀더. 참, 저는 그래요. 지금 이 13개 경주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보존 경주가 있어서 13개 경주 같아요. 이게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아무튼 자꾸 제가 뭘 이렇게 숨기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경주, 6경주가 승부 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들으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자이언트 홀드인데 이 자이언트 홀드라는 말이 470kg 아주 2살짜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비전을 보는 겁니다. 비전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뛸 마필이 아니다. 그래서 요 경주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규마 빅토리하고 이제 장산 태양호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얘네가 지금 라스트에서 결정력을 지난번에 못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도 못 뛰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다시
다시 또 돌려보고 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앞말이라는 게 나와요. 앞말 2살짜리. 힘이 부족하다. 마지막에 그 두 마필이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금화 빅토리가 조금 이겨요. 그 장산태원 안으로 기대든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날 포화 16% 주로였었고 모든 조건이 그렇게 무뎌질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었었는데 무뎌졌기 때문에 조금 물론 얘네들이 지금 순발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죽기 살기로 앞에 붙을 겁니다. 근데 라스트에서 조금 그런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고, 이경주의 선행이 누구냐? 문학의 앙코르인데 얘는 선행을 못 나서는 순간 아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으로 기대는 거. 근데 지금 컨디션은 좋고 3주 만에 나오고 전체적인 기록이 좋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평균 기록이 좋은 마필이 문학의 앙코르고, 자 피니시 블로입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역시 이 경주도 쌍승식으로만 공략을 권해드린 1.4배짜리예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피니시 블로가 그날 사실 뭐랄까요, 위키드 메신저에게 다시 덜미를 잡힐 때 보면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직 어려서 그런가? 저거밖에 못 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피니시 블로가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아마 문학의 앙코르를 넘어서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2선에서 오는 마필인데 금화 빅토리, 그다음에 아까 뭐죠? 장산태양, 자이언트 홀드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네 둘이는 지금 결정타가 좀 없는데, 뭐 자이언트 홀드라고 해서 뭐 데뷔전 1000m에서 결정타를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금화 빅토리나 장산태양은 누구죠? 자이언트 홀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로서 비교를 해보면 몸놀림이나 이런 것들은 자이언트 홀드가 훨씬 우수합니다. 자, 거기다가 목요일 아침에 계속해서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는데, 목요일 아침이죠?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아침에 금성이랑 같이 이렇게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정말 뭐 하자가 없어요. 어디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제갈 무는 게 조금 약하다는 것 뿐인데, 그 정도는 이 다른 걸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이언트 홀드를 한번 배당이 좀 나와줄까요? 끝에 4군데 잡혔어요. 배당 좀 나와줄 겁니다. 근데 조금 약간 분산 배팅을 하는데, 자, 이 경주에서 이제 바바는 아마 현장에서 제가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주기요, 6월 7일 날 나오고 7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한 4주, 5주, 6주, 한 7주 정도 되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 체중이 578kg, 557kg에서 578kg, 20몇 킬로가 불었어요. 근데 지금 또 8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 일정이 물론 한 4주 정도 했습니다만 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지금 체중이 불었다면 지난번보다 더 못 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뒤도 아직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유마필은 거의 뭐 제외를 시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자이언트 홀드인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이언트 홀드가 조교가 좀 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주 구볼 두 바퀴 하는데 정말 딱 맞게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진 좋은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매치시킬 것은 체중입니다. 체중. 여기서 한 10kg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300m 하고요. 국내에서는 5군입니다. 자, 천하미인이 지난번에 6번이죠. 천하미인이 진짜 쥐어짜 갖고 왔어요. 문세영 기수가 그냥 뭐 거의 다 뭐 쥐어짜다시피 했어요. 월파워, 모닝아이 정말 상대가 약했습니다. 그다음 미래번 쪽도 오른쪽 뒷다리. 금천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야말로 490kg가 나가는데 못 뛰는 이유가 뭐냐. 이 뒷다리가 상당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윤승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눈에 보여요. 충분히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뭐 이번에도 뭐 조교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나아진 건 없고요. 천하미인도 마찬가지예요. 암말이다 보니까 아직 힘이 좀 덜 차서 조금만 강도를 세게 하면은 좀 허우적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명문천하 뭐 제가 나올 때마다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안 된다고요?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래. 이런 빅밴드한테 지고 뭐 특별 소녀. 근데 오늘은 제가 빼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약해요. 여기서 다른 마필이 좀 들어오기를 좀 기대하면 명문천하도 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경주에서 천하미인 쪽보다는 명문천하 쪽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데, 왜냐하면 명문천하가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는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그랬군요. 8월 16일 날 빨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또 참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추열 기수가 앞에도 가보고 뒤에도 가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교사가 작전 지시가 조금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죠. 다양하게 해보는데, 만약에 임마필이 그 리듬을 안 타는 그런 단점을 알고 있다면, 뭐 알고도 그렇게 시키겠죠. 작전 지시를 하겠죠. 저 같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라고 그럴 겁니다. 이런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뒤에서 참았다고 해서 이 리듬감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아마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명문천하가 2선이나 3선, 뭐 천하민이 선행을 가든 뭐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가장 안정된 그런 전개를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천하민 뺄 수 없죠. 그다음에 이 미래번쩍인데, 얘는 보니까 꾸준히 자기 걸음은 뛰더라고요. 입상권에 좀 멀어지지만 얘도 이제 그렇게 2살짜리고 아직 좀 파인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아무래도 금천지 쪽이 조금 나을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은 아무래도 금천지가 좀 낫죠. 조금 경직되더라도 꾸역꾸역 뛰어요. 그 힘으로 뛰어요. 그 단점을 힘이 극복을 못 해주긴 하는데, 미래번쩍은 사실 1300m는 아직 적응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 경주도 이 미스터 삭스입니다. 미스터 삭스인데 고배당만. 근데 얘는 러닝 스태그예요. 러닝 스태그인데 이 경주를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시장 가서 보면은 이 미스터 삭스는 결코 사지는 못하는데, 이번 주 조교 내내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마필이 예시장 가서 제가 이제 한번 본 건데, 이 구절이요, 진짜 야구공만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붕대를 여기 이렇게 위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여기 뼈 있는 데까지, 구절 있는 부분까지 감아갖고 양쪽을 다 감아갖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어느 때 이런 말들이 그런 지장을 안 주냐면 이게 굳어버려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염산을 알코올에 타가지고요, 이 뼈를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게 걷죠. 걸으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그 단련이 되면 아프진 않아요. 특히 이제 비 올 때 이렇게 씨앗이 된다 그러죠. 근데 이번 주 조교를 보니까 얘가 항상 이렇게 발을 자주 바꿨어요. 아프니까. 자주 바꿨는데 이번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바꾸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마필 조교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숙보했죠. 월요일날 숙보했죠. 수요일날 한 번 딱 바꾸더라고요. 목요일날도 안 바꾸고 한 번도 안 바꿔요. 근데 그 전에 조교할 때 보면 너무 자주 바꿨던 마필이에요. 57kg의 부담 중량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뭐 요건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서 컨디션 보면, 얘 컨디션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예시장 가서 보면은 거의 활기가 없습니다. 활기가 없는데, 활기가 있다면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7경기였습니다. 열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취마 좋아하는 거.
출마 좋았는데 자, 이 경주 지금 보니까 이 경주가 좀 14마리가 꽉 차 있고 예상을 못 잡게 딱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기마들이 많아서 황금가속, 티나브로더스, 브로드웨이 자니, 뭐 가람산성, 빅브라이트 스타, 또 홀리데이 펀치 이런 마필들을 다 예상을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황금가속 잡았죠. 티나브로더스, 브로드웨이 자니, 홀리데이 펀치도 듬성듬성 있고요. 가람산성 듬성듬성, 빛의 여왕 듬성듬성, 빅브라이트. 그러니까 이 네 마리 황금가속, 티나브로더스, 브로드웨이 자니, 빅브라이트를 잡고 나면 예상지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상지들이 지금 인기말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잡았고. 근데 이 한 마리씩 뜯어보면 자 황금가속입니다. 지난번 입상했으면 5, 14% 백운산성한테 졌어요. 문세영 기수도 1과 2분의 1맛이. 얘 뒷심 보죠. 14초 7, 13초 7, 13초 9, 14초 2. 얘 뒷심 없어요. 단지 얘가 지금 선행인데 1번 게이트의 선행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반에 만약에 오전 경주에 선행 가는 말들의 걸음을 잘 보십시오. 입상 여부를 떠나서 걸음을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면 특히 저 말은 능력이 있는데 걸음이 무뎌지면 주로가 무거운 거예요. 그럼 황금가속이 뭐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말이 선행을 가든 안 가든 이 황금가속이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코스로 뛴다면 얘는 다른 때보다 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조교가 좋은 것도 없고요. 자, 티나브라더스입니다. 얘도 보면은 지금 참 갖고 돌았어야 돼. 4구의 열. 하나의 태양과 같이 동반 습보라고 진짜 얘도 보면 그 코굴레 하고 다닌다 그랬죠. 코굴레 하고 다니는데 자, 지난번에도 거의 후미권에서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한계, 주폭 한계. 특히 이제 윌리사나 뭐 늘프론톱 이런 대표적인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개 높은 마필들의 어떤 그 단점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지금 14마리가 꽉 차 있고 지난번처럼 마지막에 쓰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지만 오늘 경주는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얘가 뒤에서 막히면 어떻게 뚫고 나오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마 같은 뭐 지난번에 저희 실패했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도 하고 인기 2위권인데 브로드웨이 잔입니다. 요 마필은 지금 컨디션이 조교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기록해놔셨습니다. 얘는 그 3, 4코너를 돌 때 자꾸 외곽으로 우리말로 우리 그 아내 표현으로 훅굴이라고 그러죠. 외곽으로 부풀어 나가는 거. 외곽으로 자꾸 기대고 나가려고. 그 기대고 나가는 원인이 뭐죠? 모래를 맞거나 무리 속에 뛰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교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여파가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답은 선행밖에 없는데 선행은 나설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가람산성 가람산성이요. 이 가람산성인데 참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참 정말 웬만해선 좀 이따 보십시오. 기수 욕 안 하는데 욕하는 게 아니라 흉을 좀 보는 겁니다. 정평수 교수는 모든 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이렇게 조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힘들어라. 그냥 지난번보다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뛰어다녔죠. 습보 2번이 많아요. 왜 습보 2번이 많냐면 나오자마자 그 정평수 교수가 말을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조교는 실전에 가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단지 만약에 이마필이 입상한다면 정말 그건 이마필의 능력이 기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차양, 어부지리, 뭐 빅브라이스타인데 요 마필은 제가 뭐 아마 많이 인기를 끌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마필을 좀 빼겠습니다. 빼는데 왜 빼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빼십시오.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말 2살짜리인데 이 조교할 때 뭐죠? 습보를 하면 뒤가 짧게 차요. 단거리에선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거리에 가면 안 통해요. 지난 시간에 뭐죠? 코스모스킹 지난주에 정말 이혁 기수가 잘 탔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행운 번쩍을 승부 경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 경주로 삼았는데 행운 번쩍은 또 그렇게 안 타요.
그러니까 그 코스모스킨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오자마자 딱 붙들어요. 붙들고 취입을 해버립니다.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죠. 라스트에서 이길 때. 근데 행운 번쩍은 중간에 가면 백스트레치 가면은 무빙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계속 지금 그렇게 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하고 안 맞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똑같이 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타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뭐 조교사 작전 지시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매번 그렇게 타서 지는데 왜 매번 그렇게 탑니까? 한 번은 바꿔줘 봐야죠. 자, 근데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좀 길어졌는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성미산입니다. 성미산의 조교 패턴을 한번 볼까요? 얘가 작년 2013년도 3월 2일 날 2착으로 왔네. 10마리 떼어가지고 습보 3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습보 지난번에는 안 했고요. 이번에도 습보 3번을 했는데 얘도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말이 재갈을 물면 돼요. 근데 그동안은 얘가 그런 걸 안 해요. 안 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이 성미산이 지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뭐 28에 20이 뭐죠? 처남이인 또 그 전날은 5회 9 제블린 라인 이런 마필들과 한 2번 그 의도적이진 않게 우연하게 지금 같이 습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지금 문정균 기수에게 지금 원하는 건 아까 그 행운 번쩍을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 다 앞에 가게 돼. 14마리가 다 앞에 가게 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도 뭐죠? 제가 뭐 추천해 드렸죠? 49조만 그 뭐죠? 아침 고요인가요? 뭐 원더드리머. 그걸 왜 그렇게 몰고 따라 나옵니까? 아니 그 말 습성이 추입인데 왜 초반에 힘을 쓰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박태종 기수가 젤루 L준 탈 때도 2번만 몰면 그 막건 빨리 몰래 버리십시오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몰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2번, 3번 몰면 빨리 뒤돌아서서 막건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이 말은 그렇게 해서 타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문정균 기수가 알 거란 얘기죠. 알 겁니다. 충분히 알고 타기 때문에 뭐 캐리어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습니다. 얘가 좀 상대는 약했지만 뒷심은 가장 좋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은 성미산인 거. 자, 8경 좋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조입니다. 1200m고요. 자, 스윙캣과 라오네스프리 두 마필입니다. 뭐 없죠? 옥천지. 이게 지난번에 뭐 억지로 온 거고. 가천정벌 지금 참 그래요. 그 수요일날인가요? 수요일날인가 보니까 사건에서 막 띄울 때 보면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유지를 못해요. 50km로 오다가 40, 30으로 떨어져요. 근데 어제도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월요일날 그랬기 때문에 수요일날 뭐가 잘못된 날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요. 어디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얘도 언제 고개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은 없죠. 뭐 지금 지난번에 시종일인데 이 마필도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지난번에 좀 뭔가 발 쓰는 게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착지할 때 흔들리면 안 되는데 달라진 것만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그걸 좀 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크레이드입니다. 이 다크레이드가 지금 지난번에 취입을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지금 선행을 김정준 기수가 계속 이 선행을 가서 지지 않습니까? 라스트에 서요. 왜 서요? 나갈 때 보십시오. 뒷다리 좀 경직돼 있어요. 경직돼 있고 한쪽 다리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해요. 저도 이런 게 헷갈리는데 이게 과연 파행이냐, 고질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만약에 고질이라고 하자고요. 고질일 말을 갖다가 막 초반에 몰아서 선행을 가요. 초반 제가 그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10m, 20m 힘을 쓰면 라스트에서 그만큼 그게 배가 된다니까요.
10m, 20m를 힘을 쓰면 20m, 40m를 말이 무너져요. 근데 이 다크레이디가 지난번에 취입을 했어요. 깡바닥에 취입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방법, 기승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타면 되는데, 오늘은 얘보다는 이 순간의 선택을 좀 주시하십시오. 고배당입니다. 물론 얘도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 순간의 선택이 제가 그런 요마필에다가 그런 메모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강한 훈련으로만 해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말의 조교를 바꿨습니다. 뭔가 변화를 보일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번 주도 이마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 지용철 조교사가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꽤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지금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걸 계속 1년은 안 됐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훈련을 해요. 언젠간 변하겠지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끈기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뭐 2주 만에 출전하고 뭐 이렇게 좀 이번엔 정상주기지만 계속 짧게 출전하면서 그 조교 패턴을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마필의 습성이 분명히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 경주가 지금 얘한테 어울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크레이디가 취입이 만약에 이 경주에 통할 정도면 순간의 선택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온에스프리인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쿠야스 기승했을 때 이 마필은 주폭이 한계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뻗는 주폭이 한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앞말이죠. 앞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가 좀 줄었기 때문에 뭐 얘를 좀 조금 더 높이 봐야죠. 지난번보다. 거리가 길면 길수록 주폭의 한계를 보이는 마필은 그만큼 나스에서 데미지를 입지만 좀 거리가 짧아지면 또 그만큼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가 무너져 주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순간의 선택과 다크레이드인데 일단 뭐 스윙캣이 선행을 나서고 라온에스프리가 바짝 붙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 이 경주도 순간의 선택이나 다크레이드가 입상을 하려면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실수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냥 요행은 바라지 말자는 얘기죠. 자, 9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하는 10경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10경주 1300m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가이스타트가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출전 주기가 길어진 줄 몰랐어요. 한 6주 됐나요? 근데 이번엔 3주 만에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인기 3위권인데 요마필은 이번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쿠 기수가 타서 뭐 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말에 변화가 온 거예요. 얘도 지금 체구가 작은데 그 뭐죠? 작으면서도 얘가 갖고 있는 근성입니다. 주폭이 그러니까 얘도 이제 거리가 들면 이제 좀 그렇겠죠. 근데 오늘은 뭐 1300m로 좀 떨어졌고. 근데 여기 그 10경주 보니까 수성 BT요? 10군데 예상을 했네요. 이게 1300에서 되는 말입니까? 1000m만 뛰는 말인데 그것도 선행 못 가가지고 지난번에 올라왔다고요. 지난번에 올라온 거는 상대가 약해서 올라온 거지 얘가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은 아니죠. 호크잉 혈통, 이 고개 빳빳이 들고 뛰는 마필. 해마로입니다. 자, 이번 주도 수영 조교 했나요? 이번 주는 수영 조교를 안 했네요. 지난번에 수영 조교 해가지고 입상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영 조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말이 거의 제가 전에 다시 보는 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말이 우리가 속된 말로 조시가 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조시가 나는 말. 조시가 난 말을 보면 윤승할 때 딱 보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게 자갈이라고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말이 자꾸 이 자갈을 칵칵 물으려고 해요. 자꾸 물으려고 합니다. 콱콱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자갈을 물고 뛰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뛸 거다. 나는 뛰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당기고 있냐 이제 그 얘기인데 가끔 보면 있어요. 가끔 뭐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부진마들이 그런다면은 그거는 꼭 좀 끼워놓고 좀 사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해마루가 그래요. 조교 때 보면 거의 막 거의 미친 듯이 막 그 최범현 기수가 몸이 딸려갈 정도로 막 자갈을 물려면 이 머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그런데 얘가 그동안 그 실전에서 뛴 걸음을 보면 지난번에 의외였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걸음들을 보면 조금 뭔가 어설펐어요. 그래도 오늘은 뭐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인정해요. 나머지 마필 되는 마필 없죠. 새로운 불꽃 아니고 수로르면 9주 만에 나옵니다. 9주 만에 나오는데 얘도 단거리만 뛰었어요. 단거리만 뛰었고 아마 데뷔전 때 박병인 기수인가요? 군대 가기 전에 맞죠? 예. 인기 이게 인기 3위, 예, 인기 3위였었는데 4차 왔어요. 뒤에서 올라왔는데 이 버스에이 드림이라고 그래서 이 좀 몸돌림이 얘네 혈통이 다 좀 뻣뻣해요. 이번에 뭐 아우건킹하고 동반 스포 여러 번 해가지고 아마 다른 예상가들 난리 날 텐데 저는 이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얘가 이기려면 선행밖에 없어요.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시 말라는 얘기고 일단 뭐 가이스타트나 해마루가 거리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했는 11경주입니다. 또 이스트골루입니다. 전 이 이스트골루를 안 버릴 겁니다. 어디가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뭐죠? 어디가 이렇게 뭐 파행기를 보인다거나 지금까지는 단점이 없어요. 뭐 지금 열심히 조교했고 뭐 티나 브라더스라든가 티나 브라더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하고 지금 수석 이런 마필들하고 이제 동반 스포를 했는데 여전히 잘 뛰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얘가 남반부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아마 좀 이번 주에 글을 쓴 것 같은데 호주에서 2011년도 10월 8일에 태어났습니다. 호주산 10월 8일생이에요. 호주산 10월 8일생이면 보죠. 12년, 13년, 14년 10월 8일이면 오늘이 9월 19일이죠. 그러면 한 20일 남았나요? 그러니까 만 3살이 안 된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단거리에서는 1400까지는 잘 뛰었죠. 그 다음에 좀 생대 강해지면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걸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유연한 거, 뭐 근성 뭐 다 갖고 있어요. 얘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계속 3세판 계속 죽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한번 뭐 점배당 맞추면 본전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이스트 글로리의 어떤 잠재된 능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리스키 선행이죠. 얘는 뭐 선행만 나서면 돼요. 근데 왼쪽 뒷다리인가요? 조금 나빠지기 시작해요. 지금 계속해서 입상을 할 때 연속 지금 입상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교를 상당히 좀 세게 했어요. 그런 여파가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이렇게 크게 경주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겠고 KS 선생님들 자 저 말도 뭐 결정타예요. 요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프리스킵 KS 샌딩 이스트 글로리 뭐 세마필로 압축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은 이스트 글로리의 어떤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좀 다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경주가 이스트 글로리 어휴 11군데 잡았는데 4차 5차게 있네요. 배당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많지는 않아도 삼복승식은 배당이 없을래나요? 뭐 워낙 지금 케이오 샌딩하고 플레이스킵이 인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끼워가지고 삼복승식은 배당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11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 1900m입니다. 자, 이 경주를 제가 이제 고른 이유는 이 콜미 로켓이 지난번에 라이트 이그닝이 선행을 나와서 1900을 1순위 했어요. 근데 얘는 아시다시피 선행을 못 나서면 거리가 이렇게 길면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죠. 좀 불리합니다. 근데 콜미 로켓이 이 경주에 선행 안 가겠습니까? 만약에 라이트닝 이글이 선행을 가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콜미 로켓도 보면 선행 못 갔을 때 1400에서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선행 1400. 이게 예전에 그 김정준 기수가 선행을 나서려고 아주 기를 쓰다가 무너진 그런 마필입니다. 선행을 못 갔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선행을 갔죠. 김정준 기수는 막 몰고 갔는데 서승훈 기수가 1400m에서 나오자마자 탁 선행을 나서서 정말 처음부터 힘 한 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그 다음 경주에서 이제 서승훈 기수가 선행을 못 나서서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1800, 1700, 1900을 다 선행으로 돌았습니다. 만에 하나 라이트닝 이글이 선행을 간다. 둘 다 불안해요. 둘 다 불안해서 지금 나머지 마필이 없습니다. 봐요. 지금 아우건 킹도 역시 그 뻣뻣한 몸놀림이나 장거리 검증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나머지 마필, 부티풀 댄서, 크레이사교, 라온 빅토리, 강대국도 지금 3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가 조금 약해지면서 컨디션은 살아났지만 완전하지 못하고요. 시티우스 그렇죠. 이거 뭐 오늘 보니까 거의 취소 수준이에요. 돌풍처럼. 조교 안 했죠? 조교 비교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건 조교 뭐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나와요. 자,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종합식 백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이벤트 킬입니다. 여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같이 조교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조교가 좋아서 일단 조교 우승마에 어떤 선정을 했다. 선정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대전이더라. 제가 아까 정평수 기수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기수 탓하면은 고배당 절대 못 맞춰. 얘가 만약에 못 오면 기수의 능력보다는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없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이마필이 서울 정상하고 입상 같이 동반 입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비바켓이요. 죄송합니다. 비바켓하고 같이 입상한 거 그게 53조 말이라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제가 그때 적중시키고 지금 3군 시절이죠. 입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얘가 어떻게 기승을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아까 성미산이랑. 그러니까 신대전 기수는 이마필이 따라를 못 갔대요. 순발력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탈 겁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보면 낙수미도 뒤에 있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인기만 1번, 11번 라이트닝과 콜미 로켓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뭘 해야 되죠. 경합을 하든지 누가 선행을 가든지 하여튼간 둘 중에 하나는 조건이 나빠요. 그렇다면 뒤에서 오는 마필이 누가 있냐? 이벤트 킨이에요. 자, 이 마필이 조교 내용을 좀 볼게요. 뭐 지난번에는 뭐 컨디션이 아니다 어쩌다 그러는데 조교가 상당히 강해졌죠. 지난번엔 수영 조교로 대신하고 나왔지만 이번에는 계속 못 뛰어다니고요. 뭐 뛰어다녔다고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컨디션이 아니어서 조교를 못했지만 이번엔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조교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베스트 캡틴 조금 이따 나오나요? 일요일째 나오는 모양인데 베스트 캡틴 1군 말이죠. 이쿠야스 기수랑 같이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쿠야스가 그러니까 베스트 캡틴을 타고 이벤트 킨을 관리사가 타고 이렇게 같이 동반 스포를 하니까 아, 저 말이 이쿠야스 기수가 탈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휴, 그건 아니죠. 아무튼 지금 뭐 이벤트 킨이 아마 제가 속는 부분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영 조교. 이게 지금 지난번엔 수영 조교를 해도 좀 많이 활기가 없었는데 이번 주도 또 3바퀴씩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이번 주 일요일 날 3바퀴 조교를 수영 조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겉이 조금 겉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꼭 예시장 컨디션 체크하시고요. 체중이 488kg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장거리는 조금 빠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뭐 없잖아요. 뭐 콜미 로켓을 가져가든 라이팅 이거를 가져가든 가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이벤트 킨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는 마지막 경주 1300m입니다. 심심지려 네트워크. 여기 다른 걸 들어오면은 뭐 트윈스거리 선행이요? 심심지려도 선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가늠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신지려는 따라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워낙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트윈스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선행 못 가면 그냥 아웃되는 말. 선행 가도 아웃이 되는 말인데 선행을 더 못 가면 더 곤란하다는 얘기죠. 1200에서 선행 가가지고 마지막 하롱 타임이 13초 7, 거기다 빛나는 새벽, 다크레이디, 헬로피스 이런 마필이라면 심신지려나 네트워크를 이기기 힘들다는 얘기죠. 다른 도전마가 있습니까? 베스트 하이 정도인데 얘도 보면 지금 더 컨디션이 살아나야 되고 기본 능력에서는 금이도 지금 10주 만에 나와서 아니고 깊은 탄력, 다이나스톰, 섀도우 폭스 아니죠. 결국 심신지려가 지금 뛴 걸음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지난번에 뛴 걸음을 다른 마필과 비교했을 때 다른 마필이 이 두 마필은 좀 이기기 어렵다. 만약에 다른 마필을 찾아낸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13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 20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제가 많이 잡아먹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일요일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